이번 주 혹독한 날씨가 예보돼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오전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전철 선로에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새해년부터 뉴욕시 지하철 일부 노선들의 운행 시간이 조정됩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그룹이 조지아주 사바나에 초대형 물류센터를 건립합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As a mom, I always seem to be doing two things at once. I'm always on the go, so I was happy to hear that I could get a flu shot and updated COVID-19 booster at the same time. It will keep our family safe. And reduce the risk of serious illness. And make sure we don't end up in the hospital. Get your flu shot and COVID-19 vaccine or updated booster. Safe to get at the same time. It's twice the protection and twice the peace of mind. Call 311 or visit nyc.gov/vaccine fi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연말 연휴가 다가오면서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주 혹독한 날씨가 예보돼 있어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소식 박하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까지는 뉴욕시의 서늘하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지만 오는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시 전역에 폭우와 시속 60마일의 돌풍이 예보됐습니다. 기온 또한 급격하게 변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뉴욕시는 금요일 오후 3시 최고 기온 50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후 3시간에서 4시간 사이 영하의 기온으로 급격히 추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크리스마스 이브인 토요일 아침부터는 젖은 땅이 얼어붙고 도로가 미끄러워질 수 있어 보행자 및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스테이트 뉴욕에는 추운 날씨와 더불어 눈 예보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속 60마일의 강한 바람이 예상되면서 항공사들도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일부 항공사들은 특정 기간 내 여행에서 일정 변경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날씨에 따라 항공편 취소 및 지연 등 여러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예상돼 여행객들은 지속적인 일정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전철 선로에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하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경 첼시 14스트리트역에서 한 남성과 여성이 L트레인 선로로 떨어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뉴욕시경은 밝혔습니다. 두 사람이 아는 사이인지 단순 사고인지 등 이번 사건을 둘러싼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텐텐윈즈 보도에 따르면 사망한 63세 여성은 지하철 아래에서 발견됐고 숨진 44세 남성은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에서 발견됐습니다. 한 소식통은 여성이 지하철이 멈춰섰을 당시 선로 아래로 추락했고 이어 남성이 그 뒤를 따라 내려갔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번 사건이 밀치기 등 지하철 범죄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오늘 발생한 사건에 대해 경위를 아는 사람은 누구든 경찰에 제보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오는 2023년부터는 뉴욕시 지하철 일부 노선들의 운행 시간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MTA는 팬데믹 이후 바뀐 승객들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뉴욕시 지하철 운행 시간과 운행 간격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GJM 라인은 주말 동안 운행 횟수가 늘어나게 되며 맨하탄 바운드 A와 C 라인의 경우 아침 붐비는 시간대에 더 일찍 운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반면 운행이 줄어드는 라인도 있습니다.
늘어나는 다른 라인의 운행 스케줄에 맞추기 위해 세븐, E, F라인 등은 주중 운행 시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MTA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간 조정은 하이브리드 근무가 트렌드가 되면서 지하철 이용객 수가 계속해서 낮게 집계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리차드 데이빗 뉴욕시 트렌지 CEO는 계속해서 이용 승객의 변화 추이를 지켜보면서 더 안전하고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그룹이 조지아주 사바나에 초대형 물류센터를 건립합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지사는 키스사가 1억 2,100만 달러를 투입, 브라이언 카운티에 초대형 물류센터를 건립하며 신규 일자리가 395개 창출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키스사 물류센터가 들어서는 곳은 브라이언 카운티 사바나 지역에 무려 71만 스퀘어피트 규모에 달합니다. 캠프주 지사는 조지아주의 효율적인 항만, 인프라, 양질의 노동력 등이 키스와 같은 세계적 기업을 조지아주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우리는 키스가 조지아주를 선택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존 시그레이브스 브라이언 카운티 카운티장도 키스그룹을 환영하며 물류센터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키스그룹은 미국 전 지역은 물론 전 세계 신속하고 원활하게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동부 지역 주요 항만인 사바나에 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989년 장용진 회장이 뉴욕에 설립한 키스그룹은 미국 내 뷰티업계 로레알, 에스티라우더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회사이며 네일과 속눈썹, 화장품, 헤어, 전자기기 등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인한 난민 강제 추방 명령이 내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연방대법원이 종료를 일단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려 당분간 강제 추방이 계속 시행되게 됐습니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어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판결 이행을 일시 정지한다고 명령하고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오늘 오후 5시까지 타이틀 42를 중단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애리조나주와 루이지애나주 등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19개 주는 강제 추방 정책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며 타이틀 42 종료에 반대, 어제 연방대법원에 긴급 청원을 제기했고 이 사건을 담당한 로버츠 대법원장이 긴급 청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연방대법원이 타이틀 42 종료 여부에 대해 심리를 하겠다고 결정함에 따라서 타이틀 42가 내일 종료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졌으며 최종 결정이 내릴 때까지 당분간 현행 제도가 존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타이틀 42, 이른바 긴급조치 42호가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고 연방항소법원도 지난 17일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결하고 21일 이를 종료하라고 명령했었습니다. 한편 지난 2020년 3월 타이틀 42가 시행된 뒤 베네수엘라와 쿠바, 아이티 등의 불법 입국자 250만 명 이상이 난민 신청 권리를 박탈당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연방하원 의회 폭동 사태 조사 특위가 최종 보고서에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형사 기소해야 한다는 권고함에 따라서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가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의회 폭동 사태 조사 특위는 어제 18개월간의 조사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10번째이자 마지막 전체 회의에서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반란 선동, 대선 선거인단 개표 방해, 미국 기만 시도, 허위 진술 기도 등 4가지 혐의로 형사 기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조사 특위의 기소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지만 의회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을 권고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연방의회와는 별도로 연방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유출 혐의, 트럼프 재단의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어 실제 형사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조사 특위는 1년 6개월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을 비롯해 1,200여 명을 조사했으며 오는 21일 최종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어제 요약본을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중간 선거에서 롱알랜드 지역에서 연방 하원 의원으로 당선된 공화당 출신 조지 산토스 당선자의 경력 대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뉴욕 연방 하원 의원 제3선거구인 롱알랜드 지역에서 민주당 소속 로버트 짐버만을 꺾고 당선된 공화당 소속 조지 산토스 의원의 경력 대부분이 위조됐다고 보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젯밤 브라질 출신 이민자의 아들로서 자신이 당선되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것이라고 밝힌 산토스 당선자의 경력이 공개된 서류와 미국과 브라질의 법원 기록 등을 통해 추적한 결과 시리그룹과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토스 당선자가 2010년 뉴욕 시립대 머루 컬리지를 졸업했다고 주장했지만 머루 컬리지에는 산토스 당선자의 졸업 기록이 전혀 없으며 개와 고양이 2,500마리 이상을 돌보는 동물 구호 비영리 단체를 운영했다고 주장했지만 연방국세청 확인 결과 이 같은 비영리 단체는 등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산토스 당선자의 자산 8천만 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가족 회사라고 소개한 디 볼더라는 회사 역시 웹사이트조차 제대로 없는 실체가 없는 회사로 드러났고 그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13개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88년생으로 올해 34세의 산토스 당선자는 어젯밤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뉴욕타임즈 보도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으나 상당수 경력이 날조되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자진사퇴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시정을 요구한 가운데 연방정부가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시행령을 내년 3월까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재무부는 전기차 구입자에게 7,500달러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령을 당초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으나 내년 3월까지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혀 현대차 등이 요구하는 유예기간이 일부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재무부가 세부 시행령 마련을 연기한 것은 한국과 일본,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 내 생산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차별이며 최소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요구를 하는 자동차 회사들이 모두 미국의 동맹국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할 경우 동맹 대열에 심각한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이들의 요구를 일부라도 수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무부는 이 법의 시행령 마련을 위해 지난달 말까지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이 기간에 8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고 상당수가 보조금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법에 미국은 물론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에 체결된 국가에서 생산된 차량과 전기차 배터리는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자유무역 협정 체결 국가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행정부 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FTX 창업자 샘 뱅크맨 프리드의 바하마 변호사와 미국 변호사들의 이견이 난항 끝에 뱅크맨 프리드의 요구대로 미국 송환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샘 뱅크맨 프리드는 당초 어제 바하마 법원에 출석, 미국 송환에 거부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기로 했지만 바하마 현지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자신은 왜 자신의 의뢰인이 오늘 법원에 출석했는지 모르겠다며 그가 무엇 때문에 법원에 왔건 간에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불만을 터뜨리는 바람에 법원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 바하마 검찰은 지난 주말 피고인의 미국 측 변호사들이 연락을 취해왔고 피고인이 미국 송환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샘 뱅크맨 프리드의 바하마 현지 변호사가 송환 동의 등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과 바하마 현지 변호사 그리고 미국 측 변호사 등이 이 문제를 논의할 시간을 주기로 했고 뱅크맨 프리드는 악명 높은 박스힐 교도소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 어제 오후 늦게 뱅크맨 프리드 측은 미국 송환에 동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으며 오늘 다시 바하마 법원에 출석, 정식
정식으로 송환 동의 의사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어제 바하마 현지 변호사는 자신이 송환 논의에서 배제됐을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조기 송환되면 자신의 변호는 사실상 끝이 나면서 거액의 수임료도 줄어들기 때문에 목리를 부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에서 코로나가 다시 빠르게 번지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약을 구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의료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찾아온 환자를 돌려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베이징 정영대 특파원입니다. 이른 아침 진료소 문이 열리자마자 환자들이 뛰어들어오더니 앞다퉈 침대에 눕고 의자를 차지하며 자리 잡기 경쟁에 나섭니다. 고열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대여섯 시간씩 기다림에 지쳐 병원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베이징의 한 병원에선 호흡곤란에 처한 고령의 환자에게 장비가 부족하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환자 가족들은 무슨 조치라도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해열제와 감기약을 못 구한 사람들은 제약회사 공장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확산세가 가장 심한 베이징부터 우선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라는 지침까지 내려오고 있지만 어느 약국에서도 해열제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2주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치료 시설과 인력, 장비 부족으로 급증한 환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독성이 약해졌고 대부분 무증상이라 큰 걱정 없다던 정부 설명과 정반대되는 전문가들 의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확산세는 쓰나미급으로 대부분 환자가 유증상에 고열이 있고 중증 환자도 상당수며 중환자 집중치료실 100만 개가 필요해 정부 발표 13만 8천 개론 어림없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추가 사망자가 5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엉터리 통계라는 비판만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트위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신임 투표에서 58%가 머스크 사임에 찬성하자 머스크가 유료 회원만 투표권을 줘야 한다며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2023년 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2순위 영주권 승인 일자가 2022년 11월 1일로 전달처럼 동결돼 하루도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최근 1년간 미성년자를 노린 바디캠 피싱 신고가 7천여 건이 접수됐고 3천여 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바디캠 피싱 대부분이 나이지리아, 코트 디부아르 등에서 시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인 헐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이 어제 캘리포니아주 법원 배심원단에 의해 3건의 성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어제 새벽 유명 배우 로버트 드니로의 맨하탄 자택에 침입, 거실 크리스마스 추리 아래 선물을 훔쳐가려던 정과 26범의 도둑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베네수엘라 출신 26세 난민 신청자가 퀸즈 홈리스 쉘터 욕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 18일 밤 카나다 온타리오의 한 콘도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숨졌으며 용의자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소더비와 함께 경매 양대 산맥인 크리스티의 올해 매출이 무려 84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7% 급증했으며 40대 이하 밀레니엄 세대의 낙찰이 전체 매출의 3분의 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0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